순응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쭉 갈 때 한번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러니까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져버리면 이제 여기서 강력한 매물대, 그러니까 메이드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대,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물대가 되니까. 그러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쭉쭉 가다가 제가 요 라인이 이제 강력한 매물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쭉 가다가 매물대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 여기에 있는 음봉의 거래량보다 더 센 거래량이 터져야지 이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강력한데 여기가 아니구나. 위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근데 보이시죠?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있죠? 요거 중복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구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으면 적어도 이걸 돌파하려면 요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져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매물대니까. 그 물량을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면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 라인 때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매물대에 들어왔는데 이 매물대를 자꾸 돌파를 못해요. 거래량도 안 터지고 자꾸 돌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음봉의 거래량이 있는 구간에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서 일단 경계감을 가져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양봉이. 그러다가 이 라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딱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선을 이게 무너질 때마다 계속 또 매물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라인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까지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개인적으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라인이 있는데 이게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요. 이 라인을. 근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앞에 있는 매물대가 있는데 이게 올라갔는데 거래가 터져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매물대를 보려면 이 거래가 터져서 올라갔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안 무너졌다 치고 이 라인 안 무너졌으니까 이 라인에서 땡겼다 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음봉은 양봉은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음봉은 거래가 적게 터져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보이세요? 자꾸 위에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거래가 음봉에서 거래량이 자꾸 터져요. 이게. 아니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매물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때 자꾸 누군가가 판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외국인들이 공매도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돌파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장 마지막 라인은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이 딱 무너지면 쉽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드린가 하면 고점에서 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흐름을 보면, 고점에서 자꾸 음봉의 거량이 자꾸 터지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양봉의 거량이 터지는 건 좋은데, 음봉의 거량이 고점에서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돼요. 특히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뻥뻥 자꾸 터지잖아요. 매물대가 여기도 있는데. 매물대를 앞두고 이걸 돌파하는 과정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빵빵 자꾸 터져요, 이렇게. 그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왜 제가 얘기 드리는가 하면, 마치 지금 뭐하고 같습니까? 뭐하고 같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예. 나스닥에 있는 첨단주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 아까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봉에서 자꾸 위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이제 앞으로 정말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얘는 충분히 낙폭가되니까 뭐 매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얘가 기업이 다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얘한테 호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바닥에서 뭐부터 나와야 돼요? 예. 이렇게 양봉에서 거래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강하게 이걸 사서 올리는 메이저들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는 떨어지고 있을 때 메이저들이 들어온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정 부분 이익으로 돌아서고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뭔가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내일 제가 이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 드리지만 내일은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내일 교육을 들으세요. 내일 어차피 주식 교육 제가 디테일하게 드릴 테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세한 건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0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꼭,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들어간 편이거든요, 저는. 잡아내는 형태니까. 근데 현대차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라인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죠, 이 라인이.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 라인에 음봉의 거래량이 좀 많아요. 모여져 있어요. 그럼 지금 라인에 왔어요. 더 무너지면 안 돼요. 더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안 터져요. 양봉도 없고 음봉도 없고. 그럼 대형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저 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양봉도 없고 음봉도 없고. 자, 제가 OCI라는 종목을 제가 이게 태양광인데 한번 볼게요. 양봉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큰 시세가 났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대형주처럼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나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음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아직은 안 올라가지만, 이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지만, 음봉의 거래량이 위에서 많이 터졌다면 그게 매물대가 되지만, 음봉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양봉의 거래량이 또 강하게 이렇게 터지면 저도 매물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가 하면,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요, 그만큼 매물대를 많이 놔두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얘기는 주도주가 되기까지는, 다음번 주도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하나를 분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과학적이면 과학적이고 약간의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시고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라젠이라는 종목 볼게요. 이 신라젠은 종목이에요.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래가 막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패되기 전에 이렇게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거래 정지됐죠. 그 제가 신라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량만 보면 안 된다고요.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이걸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차트나 거래량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가장 좋지만, 어차피 차트와 거래량은 가장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투자의 지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펀더멘탈이나 그 다음에 재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나 재물만 보면 또 안 되죠. 차트나 거래량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 차트만 보고 매매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차트가 뭐가 필요했어. 펀더멘탈만 봐야 될 거야. 시장 무시해. 난 워런 버핏이 될 거야. 아, 그럼 워런 버핏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물려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사세요. 한 2년, 3년. 근데 나는 차트나 거래량은 안 볼 거라고, 원원 펀더멘탈이나 재료만 볼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또 시장이 막 떨어지면 또 공매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서 끌고 와갖고 또 그걸 막 대입시킨단 말이에요. 저는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절대로 지켜야 될 게 하나예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워런 버핏처럼 막 5년, 10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기준이 제가 했지만 종목 선정의 기준이든 아니면 손절의 기준이든, 그리고 차트나 거래량만 보고 매매하는 형태는 단기 매매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중기,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차트와 거래량을 받쳐주는 펀더멘탈과 재물을 봐야 되고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보완관계가 돼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요, 바이오 중에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제가 이게 정말 눈여겨서 보다가,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있게 했던 종목들이 지금 거래가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맨날 봅니다. 차트만 보면. 나중에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가 오면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바이오나 제약의 트렌드가 조만간에. 근데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이오나 제약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네, 재무입니다. 이 재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는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술 특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나도 이제 좀 이렇게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터졌는가 하면 신라젠 문제가 터졌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세 번째는 계양전기 문제가 터졌어요. 이 계양전기는 3일 회계법인이 찾아낸 거죠. 그것도 이게 회사가 지정한 법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서 금감위나 금감원에서 감독기관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너네 감사하는 감사를 담당하는 그 회사를 선정하지 마. 넌 부실이 많아. 그 뒷돈 주고 막 이게 봐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무조건 이제 우리가 지정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회계감사가 굉장히 이제 엄격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제약은 기존에 우리가 그 기술 특례라고 적용했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테고, 그 다음에 그게 부합하지 못하는 형태의 흐름이라면 시장이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셀트리온에 대한 또 분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다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심이 굉장히 좀 얼어붙었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월달 인정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차트 봤을 때 아무리 좋아도 재물 딱 보는 순간 옛날 같으면 이건 무시해. 뭐 내열관치라 해서 뭐 국내에서는 에이벨 바이오하고 셀리버리밖에 없어. 뭐 이렇게 제가 바이오 때 다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손절 기준 정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되게 이상하게 돼버렸대요. 자, 아까 제가 펀더멘탈 얘기했잖아요. 제가 리오프닝에 대한 펀더멘탈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인데 시간당 연금이 5.7이라도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 빼면 마이너스 1.6이고 체감하는 임금 상승이 적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도 그걸 많이 살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아무래 퍼스픽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라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지금 주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틀었던 이 라인에 딱 걸려 있잖아요, 지금. 앞에 보니까 앞에는 그렇게 없네? 그러니까 최대 거래량이 많이 틀었던 라인이 이 라인에 딱 걸려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만 돌파하면 위에는 음봉의 거량이 없으니까. 근데 바닥에서는 양봉의 거량들이 수시로 터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곱이잖아요. 내일 강의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무방에서 정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서 종목 선정법이나 뭐 매물대나 뭐 이렇게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거 이런 거 다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못 해드리잖아요. 유료 회원님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내일 교육을 꼭 들으시라고 그냥 52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제가 정말 좋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 있더라면 최소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듣는 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구간에 줄을 끊고 이 구간에 줄을 끊고 적어도 이 라인은 매물대가 되겠구나. 이걸 돌파할 때까지는 매물대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전문가들이 좋게 얘기하고 추천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저걸 못 돌파하고 내려올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나 적어도 매물대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 주식을 한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공매에 대해서 뭐라 그러든 기관에 대해서 욕을 하든 외국인에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욕을 하세요. 그리고 부조리한 금융시장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돈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고 요구를 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이 떨어진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안 해줍니다. 금융시장이 그래서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메아리, 소리 없는 게 메아리만 계속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 그러니까 부조리한 것들을 고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 7번 한번 눌러봤어요. 뭐 이거보다는 더 디테일한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저도 예전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피가 없었으면 사회가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좀 과학적으로 하자는 거죠. 내가 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어, 힘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의 거의 모던을 하면 안 되겠다. 대다수의 대형주가 지금 주가 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 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종목을 고르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만이라도 해도 아마 종목 선정이 굉장히 편하게 들어가실 거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제가 게임주요, 작년 11월 달에 방송 나와서, 목요일날 방송 나와서 어, 막 게임주 안 좋다고 막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욕을 먹었어요. 어. 근데 저는 진짜로 어, 게임주 애매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음봉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생겼는데, 이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걸 못 돌파한 상태에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막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위메이드의 그 NFT 관련해서 막 이렇게 그 채굴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얘기하면서 띄울 때. 예, 저는 레버리지 인버스트 아는데 지수선물을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 양봉의 흐름만 보고. 근데요, 요보다 조금 더 제가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KCC를 저희 회원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것만 딱 보잖아요. 요것만 딱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사상 최고치 터졌어요, 이게. 그럼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시작이잖아요. 근데 요것만 딱 보면 그런데 이위에 보면 이 거래량이 음봉의 거래량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음봉의 거래량이 시작된 라인이 여기에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어, 근데 보세요. 얘가 거래량이 빡 터졌는데 이 음봉의 거래량보다 이 양봉의 거래량이 더 많나요? 안 많죠. 그리고 이 양봉의 고점이 앞에 어디서 맞았습니까? 요 매물대에서 맞았죠. 그죠? 그리고 이 고점에 돌파를 못하죠. 내일 이거보다는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근데 앞에 이 거래량의 음봉의 거래량은 안 보고 무조건 최근에 음봉이 바닥에서 사상 최고치 터졌다고 여기서 들어가신 분은 또 뚜르게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거래량을 체크를 안 하고 최근에 거래량만 체크해보면 계속 그냥 이게 고점에서 맞아버리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고 이거 들어갔다가는 그냥 여기서 추천 많이 났잖아요. 방송 보니까 막 대부분 다 KCC 추천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이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를 하려면? 제 말이 틀렸나 여러분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최소한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눌림목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을 일단 믿기 전에 앞을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일단 살펴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뭐 이 무방에서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하지만 제가 유료 회원도 아닌데 이런 걸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고 방송 나와서도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시장을 우선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 책은 바로 이런 책이에요. 여기는 거래량이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저한테 이 책은 저에게 주식 인생을 바꿨고 시장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게 보는 주식도 시장이 그게 아니라는 사인을 줄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걸 저한테 가르쳐줬던. 그러니까 저를 제가 한국경제TV에 1999년부터 출연했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 생활 30년을 하면서 그나마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던 저에게 마지막 남은 그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맞서려고 하는 그 생각을 다 없애준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 펀더멘탈 재무, 뭐 차트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부 다 골고루 이제 내게 돼야 되지. 그때 최적화 돼야지.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리스크 관리도 되고 수익도 나고 그런 거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속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낙폭과 기술적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위에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있다는 결론을 제가 내버렸어요. 카카오도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매물대가 많잖아요. LG화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올해에는 참 올라와도 3천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 두산중공업이라는 게 뭐 원전 관련주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예요. 여기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음봉의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이 조정받을 때 거래량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가 빵 박혔는데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물대가 땅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때랑은 확연히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주식을 골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을 골라야 된다고. 이런 주식을. 이런 주식을. 이런 주식을 고르는 순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공감하시는 분 7번.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의 무방에서 이것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방에서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오픈해 준 겁니다. 그 나머지 거는 내일 신청해서 들으세요. 제가 5주 정도 무료로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2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오늘 제가 이거 배운 거 치고 52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그죠? 52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 가입해서 들으세요. 내일 주식 강의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작을 해야 되는 강의. 파생 강의는 아마 지난번에 파생 강의 있는 거 되게 좋았는데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주식 강의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가입하면. 예.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인데 5시까지 해야 될 것 같고 1시간은 제가 시황해야 될 것 같고 5시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5주 무료로 주잖아요. 근데 내일 강의가 진짜 좋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52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듣고 한 달 해보고 2달 끊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2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들어보면 알아요. 한 달 듣고 진짜 좋으면 이 5만 원 쿠폰 이용해서 다음번에 47만 원으로 결제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주식 강의는 제가 USB 제작용으로 만드는 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다운로드 받지만 앞으로 USB 제작용으로 만들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 강의를 되게 잘 하려고 지난번에 파생 강의 정말 잘 하려고 했다가 정말 강의 잘 돼갖고 딱 녹화 끝났고요. 그건 나중에 내일 가입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입해서 내일 이거 들어보시라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물대 그 다음에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골라주는 방법은 아마 내일 들으면 확실하게 알 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 안 들으실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안 듣든지 뭐 이유가 있어서 안 듣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돈이 있는데 시장이 좀 물려서 내가 종목이 많이 물려서 못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들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식에서 한 몇백만 원 물리는 것보다 이거 하나 배워놓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만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제가 펀더멘탈이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매일매일 8시 50분에서 11시까지 해요. 5주 동안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저녁 12시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월 2일부터는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12시까지는 어떤 형태로 보셔야 되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오늘 강의하시면 내일 이제 현장에서 듣고 만약에 3월 1일 날 강의하시면 어제 내일 강의했던 내용을 그냥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녹화 방송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부터는 저런 차트와 저런 거래량을 통해서 안 될 종목들은 다 필터링 하고 버리고 될 종목들만 골라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종목들 자꾸 물려 있어 봐야 올해는 유동성을 안 푸니까 계속 마음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를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재무나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파생은 어차피 덤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드리면 되고 내일 주식 강의 잘 되면 파생하고 주식 강의 2개 합해갖고 저희가 USB를 만들면 되고 지금은 게시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강의 이제 주식 강의 끝나면 그건 아마 나중에 한 3, 4개월 뒤에 USB로 제작해서 아마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되셨죠? 그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종합주가지수에 제가 대응을
아까 제가 수급 얘기했죠? 이걸 종합주가지수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스피는 하면 안 되고 코스피 200을 해야 돼요. 코스피는 개별 주식들이 막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을 만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신뢰가 없죠. 막 100원짜리 주식들 막 1000만 주 거래 터져버리면 거래량에 대한 왜곡이 되니까. 원래 이제 거래 대금을 보는 거죠, 코스피는. 근데 코스피 200 차트를 이렇게 거래 대금을 쭉 보면 되는데, 이게 거래 대금인데, 코스피 200은 이제 거래량 대충 보면 돼요. 뭐 이렇게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코스피 200 차트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던 라인이 여기 있고요. 거래가 이게 그나마 적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엄봉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주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거래가 안 터졌지. 이게 지금 계속 위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양봉보다 같은 자리에서 엄봉이 계속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라인을 돌파할 수가 있나요? 못하지.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거래량이 좀 덜 터져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거는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이 양봉의 저점을 깨버렸어요. 여기는 완전히 매물대고. 그러면 이거는 돌파하지 못하겠죠? 이 정도. 그렇다고 밑에서 양봉의 거래량도 안 터지죠. 그러면 문제는 이런 음봉과 양봉의 거래가 안 터지는 형태가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시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음 달에 아마 생산자 물가지 7.6에서 7.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보시면 미래에 대한 경제 지표라고 얘기하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역대 최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110까지 내려와 버렸지. 장단기 금리 계속 붙지. 긴축은 하지. 러시아는 때렸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은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메이저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고, 이런 거래량이. 그러니까 음봉이나 양봉이 다 죽어 있으니까 막혀버린 거죠, 상단이. 이런 상태에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떨어지면 지쳐요, 지쳐.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장단기 금리가 만약에 딱 역전이 되거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가 붙어버려갖고 경기 침해에 대한 부분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뻥 치잖아요. 하나 딱 나오고. 이게 나오고 나서 이거 밑으로 잘 안 내려가면 좋은데, 그러면 손절이니까. 이게 딱 나오는데 아까 카카오처럼 막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그거는, 왜냐하면 음봉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카카오처럼 아까 떨어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매물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제일 무서운가 하면, 음봉에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장대 음봉이 저점이 안 무너지면 그냥 개인들이 손절했다고 보면 되는데,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터지는 몸통이 큰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음봉의 저점이 계속 내려가면서 하락을 해버리면, 그럼 진짜 그거는 매물대버려요. 악성 매물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음봉의 거래량은 안 터져요. 이 얘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게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는 거는 그러면 바닥입니까? 몰라요. 왜? 양봉의 거래량 안 터지잖아요. 모르는 거죠.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음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양봉의 거래량이 터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음봉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 아무것도 안 터지니까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지금 바닥인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는 메이저든 개인들이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유동성도 없고 불확실성은 많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을 배워야.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무리하게 주식 매수하지 마시고 제발 좀 돈을 좀 아끼세요. 아니 무리하게 자꾸 매수를 하고 신용 쓰고 이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신용을 쓸 때마다 주가가 폭락을 해요. 1월 2일에서 1월 7일까지 7,500을 신용 쓰니까 막 폭락을 해버리죠. 1월 10일에서 2월 4일까지.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2조 7천억을 또 반대 매매 나가요. 또 시장이 좀 괜찮다 싶으니까 2월 5일에서 2월 14일까지 5천억을 사니까 또 폭락을 해버려요, 시장이. 그 2월 20일에서 2월 23일까지 또 산다 싶으니까 또 2월 24일날 어제 폭락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신용융자만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폭락해요. 올해는. 여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발 이럴 때는 신용융자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돈을 좀 아끼고 그리고 교육을 하란 말이에요. 좀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하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매매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제발 좀 교육을 좀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좀 키우란 말이에요. 아니 매매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거 까먹지 말고 제발 좀 부탁인데 그 까먹을 돈 있으면 그냥 그 돈을 아껴갖고 한 달만 교육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5주 동안. 아, 그걸 왜 못해요? 그리고 자식들 데리고 와서 그 교육을 같이, 제가 하는 교육을 같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하지 말고 자식까지는 제가 용납을 해줄 테니까. 아니,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강의를 해준다니까요, 제가.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어. 아버지는 꽤 멋진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안 되는 장에서 계속 매매를 해보이. 그거 단타를 좀 배우겠다고. 단타 여러분들 못 배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단타를 배워? 제가 옛날에 단타 선수들하고 같이 했던 형태인데 그때 단타 선수도 지금 다 떠났습니다. 이 장에서 무슨 단타랍니까? 개인들이 한 20명, 30명만 들어가도 시세 왜곡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주식도 개인들이 한 20명, 30명만 들어와 버리면 빼버리는데 안 되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지금은 주식 비중을 50%, 60% 넣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럴 상황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만만찮은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고 코스피 200도 보면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월봉 단위의 수급을 보면 지금까지의 외국인하고 이것도 대형주도 더더욱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요. 이렇게 시장이 그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이렇게까지 시장 참여하지 않은 수급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위기가 들어왔을 때 다시 안정화되면 항상 이렇게 매수를 해왔어요.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페드의 그 자산 양적 완화가 컸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연기금은 아예 입질도 안 해요. 외국인들도요, 사고 파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매도해요. 그러니까 이때랑은 달라요. 지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30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체크하고 있지만 이런 걸 처음 봤다고요. 이런 걸 처음 봤다고 이런 거를. 이런 것도 처음 봤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이런 것도 진짜 처음 봤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물이 없었죠. 개인들의. 진짜 이건 정말 너무 큰 악성 매물이에요. 올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올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시장이 막 급락을 해도 믿었던 패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선물해 주지 않아요. 그런 시기를 보일 것까지는 너무 많이 10배가 찼어요. 10배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패드가 계속 양적 완화를 해줬기 때문이고, 그 결과 지금 인플레이션이 7.7까지 7.5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패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주가 방어를 안 해준다니까요. 이제 진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고 시장이 떨어지면 좋은 주식 사야 된다. 그 좋은 주식의 기준이 뭔데요? 옛날식의 기준을 적용시킬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1년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계좌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다 녹아버려요. 저는 예상컨대 한 1년 반만요. 계속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채로 가버리면 얘네들 다 빠진다고 생각해요. 다는 알겠죠. 자식한테 물려줄 그 빼고 다 빠진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용했던 사람들. 왜?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가 부채보다 가계 부채가 최고거든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겁을 줘요?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팩트는 얘기해야죠. 아,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팩트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저는 이런 현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대응해야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그렇게 시장을 대응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될 수 있다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패드가 자산에 대한 보유 자산을 이렇게 늘릴 때 그 구간에서의 수급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급이에요. 제가 대단한 논리다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긴 한데요. 제가 그러려고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밤새면서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보려고 하고, 그래도 실수를 해요. 왜? 정답이 없는 시장이니까. 근데 실수를 줄이려고 저를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그 실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2000년도 같으면 그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그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쉽게 수익을 주는 시장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30년 동안 했던 사람의 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제대로 우리끼리라도 시장을, 어, 하시면 되죠. 회 너무나 좋아요. 식중독으로 회가 뭐죠? 천매스 기적으로. 예.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죠. 어. 지금 외신이 뭐 나옵니까? 뭐 요즘 러시아 떠들썩한데. 예. 오늘은 설명할 게 다 이게 다예요. 뭐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외신 좀 볼까요? 이게 그리고 이제 푸틴도
제가 지금 이거 딱 보면 알겠죠. 뭐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푸틴도 이제 페드에서 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긴축을 하면 하반기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이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산업 위주는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어렵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까 지금 막 유가가 막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동안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에너지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천연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이 문제죠. 중동은 유가에 의존하는 베이스가 크니까.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도요. 뻔해요. 이거는 뭐겠어요. 예. 지금 이런 식의 재정 건전성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이 소에서 지배력을 강화시키겠다. 어디에? 미국은 안 되고 유럽에.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중동은요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바이든 어때요? 바이든은 좀 더 난감하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파병에 반대한다는 거죠. 이라크 파병했다가 엄청나게 깨졌던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올라가는 거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소비자 물가지 7.50이 불과 2021년 2월 달에 1.70이었는데 7.50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물가 상승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럼 당장 11월 달에 중간 선거까지 물가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예, 레임덕 올 수 있죠. 그런 위험을 알고도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제가 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이 손해볼 건 없어요. 왜? 물가가 올라가서 손해보는 거 있지만 미국도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를 갖고 있고 셰일오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죠. 근데 이제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가 다가올 때까지 물가를 못 잡으면 그건 진짜 바이든한테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는 동상이몽이죠. 근데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무것도 못하네. 대만 꽝 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대만은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이 우크라이나 이런 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대만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대만을 꽝 치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공급 대란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가 올스톱 돼버려요. 미국의 첨단 기업들 폭삭 망해버리죠. 중국도 그런 걸 하진 않겠죠. TSMC가 있는 대만을 건드리겠어요? 네. 공멸인데. 그걸 되게 신경 쓰는 눈치인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지. 중국이 대만을 건드린다는 거는 이건 뭐 TSMC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을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렇게 금리차를 보니까 이게 1.23인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 말로 123bp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0.4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좁혀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48bp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터지기 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와, 이거 너무 빨리, 일주일 만에 너무 빨리 좁혀진다. 이번 주에 0.39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또 10bp가 또 줄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경제 지표를 볼 때 뭐만 보는가 하면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금리 차를 보지만 그것도 보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지표는 괜찮다니까요. 어제 그 GDP도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조 PMI도 괜찮게 나오고 뭐 서비스도 괜찮게 나오고 근데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역대 최저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금 최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는 그 지표가 나빠지면서 자꾸 2년물하고 10년물 그 금리 차가 줄어든다. 이게 저는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가에 다 녹아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이거는 오래 가고 깊게 간다고요. 아마 경기 침체 논란이 되면 어제처럼 이렇게 떨어져도 오늘처럼 40포인트 반등 안 될걸요. 이런 건 아예 꿈 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는지 되는지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차트로는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축에서 이제는 경기 쪽으로 옮겨봤거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축일 때는 언제 금리를 인상하고 언제 QT를 하는지를 봐야 되지만 지금은 긴축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지표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봐야 되는 지표가 다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야 된다고요. 같이 배우자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하지 말고. 자꾸 눈 시퍼렇게 갖고 되지도 않은 시장에서 매매를 하죠, 우리도. 좋은 주식 떨어질 때마다 우리 사모으고 가고 있거든요. 사모으고 있거든요. 왜 사는지 제가 설명 듣고. 근데 그 매매만 너무 막 단타 치지 말고 눈 시퍼러갖고 막 그리고 뭐 주간에서 안 되니까 또 야간에서 막 미혹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눈 시퍼러갖고 막 주말 되면 막 뻗어갖고 막 산에 가자고 산에도 안 가고 가족들하고 어디 나가자면 나가지도 안 가고 왜 주말에 맨날 단타만 치고 막 눈 시뻘겋고 이랬으니까 수익도 또 안 나죠. 수익이 나는 장이 있는데 지금 수익이 나는 장인가요? 막 가족들한테 화내고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주말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같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논리는 뭐 제 논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뭐 각자 판단하시고. 예. 어우, 입 아파. 쉬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가입하시면 되니까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 됐죠? 저 너무 입이 아픈데 제가 노래 한 곡을 두 곡만 들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면 노래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노래 한 두 곡만 듣고 합시다. 예. 저 자꾸 뭐가 와서. 59분 30분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수급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 이 진짜 역대급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죠?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로 이런 수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리만 브러스 사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수급이 나왔죠,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연준이 더 이상 이게 양적 완화를 못하니까 주가 떨어져도 이제 부양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 연준이 또 뭐 놔두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빨리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국채가 자연적으로 이제 만기가 계속 돌아오면서 이제 연준의 그 대차제표상에서 그 국채 보유가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여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한 1년은 버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연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경기 침체도 막아야 되고, 쓸 카드는 별로 없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외국인들이나 연기업인들 잘 알지 않겠어요? 걔네들은 그 분석에 대한 툴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경기의 하락에 대한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고 이제 다시 한번 경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네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2달 연속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겠죠. 강력하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 달이 있으면 그 달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고요. 연기금은 아예 입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매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사고 나서 그다음 2달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 그때 한번 있고 그다음부터 전혀 안 삽니다. 연기금은 아예 그것도 안 샀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먼저 아마 입김을 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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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연기금의 스탠스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매수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은 어, 저는 이거 정말 이해되세요? 어, 전 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의제 한국인이죠. 이렇게 많이 샀는데 1, 2월 때 빠졌던 거를요, 3월 때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작년에 빠졌던 거를 1월 달에 다시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 줄였던 거를 1월 달에 다시 메꿨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줄였던 거를 다시 또 메꿨어요. 1월 달에. 그 2월 달에도 지금 2월 달에도요. 지금 이게 지금 아직은 매수죠. 코스피 200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주당당 사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약간 겁을 먹었다가 그러니까 막 올라가기 전에 막 겁을 먹었다가 진짜 꼭지 때 최고일 때 너무 많이 사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중심리를 맨날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워런 버핏도 그렇고 뭐 TV에서 보니까 한 10년 정도 놔두면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그럼 진짜 놔두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존리 대표가 주식은 사고 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지. 그럼 진짜 그렇게 놔두세요. 좋은 주식을.
안 팔 자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시장이 떨어지면 또 물어봐요. 주식 어떻게 해요? 살 때는 10년 둘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조금만 떨어지면 또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카톡이 좀 와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5년, 10년 묻어둘 거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매매를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리스크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근데 지금까지 본 개인들의 뭐 여러분들 자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막 추격 매수하고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을 항상 제가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린이니 들어오면 파생 강의를 항상 해드려요. 그 이번에도 그거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영상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받으면 지난번에 했던 자료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얘기할 게 없네. 예. 음. 대충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질문이나, 이제 종목 상담하지 말고 질문이나 좀 받아볼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어차피 뭐 자주 무방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보세요. 로봇 관련주는요, 그 존버 탈출님,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존 회원님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물어보시면 되니까 굳이 지금 안 물어보셔도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로봇 관련주들이 이게 이상하게 엄봉에서 거래가 안 터져요. 이번에도 거래가 잘 안 터져요. 예. 지난번에도 거래가 안 터졌는데 이번에도 거래가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안 터지는 종목들이 몇몇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막 거래가 막 엄봉에서 막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다 대형주고 어, 그렇게 안 터지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안 터지더라고요. 예. 스마트머니 거래량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주체에서 스마트머니의 그 거래량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하고 이렇게 개인으로만 묶여져 있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예. 저도 이게 한동안 안 봤어요. 이게 요즘 안 맞아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어제 이거 못 봤어요. 어제 제가 신용장고는 봤는데, 이걸 못 봤네요. 제가. 다음 주 옵션 만기, 다다음 주 옵션 만기 주나구나.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이 정리할게요. 예, 이제 요건데, 뭐, 차이도 없네. 35656, 35656, 35656. 예. 그러면, 롤오버 포함해서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52,000계약 마이너스 35656 하면, 예.
6344. 예. 아직은 플러스인데요. 롤오버 포함해서 6344. 예. 오케이. 요거는 아직은 플러스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조선주 섹터요? 조선주 섹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주 섹터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때 제가 그 조선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분석을 제가 해드렸는데 요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요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조선주는 빅베스가 이제 빅베스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주 빅베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정말 싸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쪽이 완전히 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어떤 흐름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을 제가 다 봤는데, 다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아직 실적으로는, 이게 빅베스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아직까지 턴어라운드가 안 됐는데 왜 빅베스가 올라오지? 선반영인가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 이게 이렇게 호재를 들어왔죠. 이게 이 얘기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이거를 이제 이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좀 보실 분들은, 조선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엄경아라고 치면 이 사람의 유튜브를 좀 보시면 돼요. 필터할 때 최근 뭐 이번 달 이렇게 쳐갖고 보시면 엄경화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뭐 7일 전, 10일 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엄경화 조선의 국모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나라 조선이 아니고 조선주의 국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차트나 이런 거 잘 못 보고 펀더멘탈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조선주는 예전에도 말을 듣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닥이에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빅베스가 완벽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빅베스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중업 같은 경우는 악성 매물이 있어갖고 지금 원유 시추선 2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턴어라운드가 좀 더 느려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좀 의외였어요. 예. 대우조선 하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 업종의 국모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예. 개인적으로는 분석에 대한 툴이 저랑 좀 비슷해요. 예. 근데 1등주를 보는 건 저랑 좀 달라요. 예. 1등주는 저랑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뭐 정답이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요? 예. 역시 예. 그렇습니다. 역시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매번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진짜 스타주가 아니다. 얘는 6개월짜리다. 하반기 6개월짜리다.
근데 진짜 스타주는 이거다라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거 얘기해 드리면 우리 회원들 싫어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아마 이제 차기 스타주는 좀 더 행보를 빨리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예. 돌아가는 판단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강의는 꼭 좀 들어주세요. 52만 원 좀, 52만 원 그냥 주식 투자하면서 얼마 돈도 안 되잖아요. 손절 하나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회원 많이 안 받겠다고 얘기해놓고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래도 좋은 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네. 많이 손해났을 텐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역시 큰 추세대로 가야 됩니다. 그 지수 선물 매매는. 또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큰 추세는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하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하락 방향의 그 지수 선물 매도는 성공률 95%입니다. 안 믿기죠? 우리 회원님들 95% 성공률이에요. 근데 역시 큰 추세가 하락인데 지수 선물 매수를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그러니까 타이밍 저점 잡아서 살짝 먹고 나오는 거는 성공률이 한 60%, 70%밖에 안 되네요. 역시 지금은 큰 추세가 하락이라서 확실히 매수는 조금씩 어렵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한두 번 하게 됩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면 큰 추세가 하락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래서 파생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매도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여러분한테 바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PCB 업체들은 이게 지금 PCB 업체 제가 말씀드렸죠. PCB 업체는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도체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이제 해결이 돼버리면 또 공급 과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정도 가격대에서 사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고 신고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훨씬 더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랑 PCB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재라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 반도체, PCB, 그 다음에 MLCC 이거는요 좀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 그러니까 성장주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소재라고 해요. 부품 소재인데 이게 빅3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는 뭐 다 들어가고 비메모리도 다 들어가는데 PCB는요. 이제 앞으로 5G가 돼가면 필수적으로 MLC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PCB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PCB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PCB도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율주행의 PCB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율주행을 할 때 자율주행차의 PCB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노면으로 착 가면 이 전자 그 노면에서 아스팔트에서 발생되는 그 전자파가 있잖아요. 그거의 충돌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허접한 PCB, 그러니까 고밀도가 아니고 저밀도의 PCB를 하게 되면 차에 화재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인명사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PCB는요, 정말 고밀도, 안정성이 되는 PCB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파 다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PCB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저도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PCB 업체들은 이제 점점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만들고 막 이런 형태들 아니면 뭐 이상한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CB 이런 거 다 중국으로 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고사양, 고밀도, 어, 그러니까 5G라든지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쪽만 들어가니까 마진 구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나서. 예. 아까 화학 관련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방송, 녹화 방송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은 안 돼도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되죠.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네요. 예.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무방을 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공부했던 걸 탁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일,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무방하면 싫어요. 할 게 없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제가 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무방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저녁 12시까지만 가입하시면 아마 52만 원에 5주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이 인상됩니다. 3월 2일부터는 인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오늘 가입해서 내일 오후 1시 전까지 가입하셔서 내일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현장 강의를. 그리고 난 현장 강의 못 듣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강의 들었던 걸 다시 포기하면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 녹화 방송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3월 1일 12시 이후에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내일 1시 전,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이 세 구간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베스트 파트너가 됐는데요.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이건 뭐 회원들이 재가입이 많아서 저는 이런 거 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파트너 칭찬하기 코너도 없거든요. 이용 후기 공간에도 저는 이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옛날부터. 뭐 이게 칭찬하는 설마 만든 건 없죠? 예, 없죠? 예. 예, 없잖아요, 제 이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파트너 홈페이지 게시판 구조. 그렇게. 아까 화장품 관련주도 오전에 녹화 방송에 다 혼나놨습니다. 예, 옵션 분석은 월요일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다음 투자님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내일 잠시 해드릴게요. 해드리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후기 적는 날에도 제가 없어요. 제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거 뭐, 쑥스럽게 뭘 만들고 그래.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지금 월간 베스트 파트너, 2월달 베스트 파트너가 돼버려갖고, 굉장히 쑥스럽네요. 예.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저는 회원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딱 회원이 딱 좋아요. 이렇게 많으면 시세 왜곡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런 거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예. 공부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예. 오늘 잠깐만 어떻게 됐지? 수급을 한 번도 안 받네. 오늘 또 설마 또 개인들이 샀나? 아유, 그래 팔았지. 야, 코스닥 와 손절 엄청 났구나.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이거 맨날 얘기했거든요. 방송 나와서. 이제 입이 아프네. 제가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2021년도에 개인들이 1년 동안 거래소는 66조 사고 코스닥은 3조밖에 안 샀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좀 덜한데 제가 작년 21년도에 개인들이 코스닥을 10조 샀는데 올해 지금 1월달, 2월달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3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3분의 1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이거
이거 조만간에 손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코스닥이 개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을 이제 점점 매도를 치네요.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쏠림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쏠림 현상이 나오면 거의 죽어요. 코스닥. 아우. 이 보세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샀던 거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폭락을 하기 전에는. 근데 아직도 보세요. 아직도 3조 3천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4천억을 팔았는데도.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코스닥이요. 이게 반올림 해도 11조밖에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1월 달 말에 개인들이 코스닥을 4조 샀더라고요. 2달 만에. 2022년도. 그래갖고 제가 이거 대폭락 나옵니다라고 했더만 아니다 이렇게 진짜 개폭락 나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좀 이제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져요. 그건 좀 반대거든요. 그렇게 하면 항상 당하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피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심했어요, 올해. 작년 샀던 거에 거의 3분의 1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낫네요. 아유, 진짜 다행이네. 아유, 진짜 오늘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좀 세네요.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해외 증시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보세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 나왔다. 제가 주성엔지니어링을 좀 다르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세요. 거래가 없어요. 음봉에. 양봉에만 거래가 있고 음봉에 거래가 없어요. 좀 달라요. 얘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양봉은 거래가 많은데 음봉은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걸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봉의 거래가 많은 게 이 밑에 있고 위에는 음봉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맞죠? 물론 양봉의 거래량도 없지만 양봉의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아쉽죠. 사실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하죠. 게임 NC 같은 거는 이제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하죠. 왜냐면 얘는요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거든요. 이게 마지막 보류예요. 근데 아직은 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거 위에 올라가서 지지가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진짜 게임주는 영원히 끝입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고생했고. 이제 교육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까지 가입하신 분들도 3월 1일 자정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주식 교육 배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랑 이제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오래 쉽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그렇습니다.